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사건의 브리핑을 하는 국방부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은 정말 인면수심이다. 사람의 얼굴은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다. 짐승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북한 목선 23사단 병사가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투신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 사항을 알고 있었으면서 지난 10시간 동안 은폐한 이유를 밝혀야 됩니다. 도대체 지난 10시간 동안 무슨 거짓말을 하려고 알리바이를 끼워 맞춰 놓았는지 또 시도를 했는지 밝혀야 됩니다. 관련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보도를 했고, 그러니까 부랴부랴 지금 국방부에서 기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먼저 했죠. 그래서 이제 대답을 했고, 그것이 사실관계로 이제 보도가 쭉 됐습니다. 제가 만약에 보도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도 묻어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 이제 오늘 그 국방부에서 밝힌 내용이고 언론 보도 종합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북한 목선 사건 관련 경계 책임 부대인 육군 23사단의 책임 소초 근무 병사가 지난 8일 휴가 중에 한강에 투신하여 사망했다. 삼척항 일대를 관할하는 23사단 57연대 모 소초 소속인 A1병이 북한 목선 사건이 발생한 지난달 1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상황병 근무에 투입되었다. 따라서 목선 관련 피조사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병이 개인적인 사유로,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마음이 조금 아프다 하는 그런 옛날 말로는 관심병사, 요즘은 배려병사, 그 배려병사였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황병은 소초 상황실에서 각 초소와 감시 장비로부터 보고된 정보를 취합해 상황 일지를 작성하고 특이 상황 발생 시에 간부에게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보직이다. A1병은 지난달 22에서 28일간 연가 및 위로 휴가 중이었고 다시 복귀했다가 신속하게 1일부터 9일까지 정기 휴가를 받아서 9일날 복귀 예정이었으나 복귀 하루 전날인 8일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국방부가 브리핑을 하고 언론이 그것을 따라서 이제 받아 적은 내용들입니다. 자, 국방부는요,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 23사단 상황병 투신에 대한 군의 변명입니다. 자, 해당 병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자였기 때문에 북한 목선 상황과 직접 관련이 없다. 조사 대상도 아니었다. 또한 북한 목선 사건과 관련해서 병사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라고 오늘 즉 9일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뭐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죠. 또 해당 병사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배려병사로 관리를 받아왔으며 해당 부대에서 좀 더 면밀한 관찰과 감독이 이루어졌었다. 목선과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놓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북한 소형 목선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 이제 제 이야기죠. 제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까 신인균의 국방TV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 라고 육군본부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거짓말하고 있냐?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해당 병사는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 배려병사로 관리를 받아왔다 합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려병사로 관리를 받아오는 병사가 휴가를 가게 되면 해당 소초장이 매일 전화를 해서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괜찮냐, 잘 지냈냐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런 확인을 하고 지속적으로 안심을 시켜줬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해당 병사는 15일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자였기 때문에 북한 목선상과 관련 없답니다. 북한 목선이 아침 6시경에 들어왔으니까 그 관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기 개인적인 사유로 자살을 한 것이지 군하고는 관련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진짜 나쁜 놈들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것들은 정말 용서를 할 수가 없구나.
국방부 대변인 최은수 대변인께서도 기자 하셨잖아요. 기자를 수십 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면수심의 이야기를 지어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바로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군대에서 제대했습니다. 또 둘째를 내년에 군대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부모 입장에서 저는 이러한 내용들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용납할 수 없느냐 알려드립니다. 자, 사망한 A 일병이 정말 조사 대상이 아니었을까? 또 거짓말입니다. 또 거짓말입니다. 자, 이 A 일병은 정일병이죠. 이 A 일병이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상황실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침에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을 했기 때문에 이 A 일병은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그 전날도 오후 2시에서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북한 목선이 삼척항 인근 3에서 5km 지점에 들어와서 밤을 샌 게 언제입니까? 그 전날 9시입니다. 21시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그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22시까지 근무자였죠. 당연히 소초에서 올라오는 것을 전부 다 상황 일지에 적어서 ATCS를 통해서 자기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위로 보고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이 아닙니까? 관련자가 아닙니까? 관련자 맞죠. 그런데 이 병사들에게 얼마나 심적 압박이 갔을까요? 자, 내일 복귀를 하는데 복귀하면 내가 얼마나 큰 조사를 받을까? 그런 마음의 부담감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일병이면 그 소초에서 거의 아주 후임에 속하는, 즉 옛날 말로 쫄병입니다. 가장 쫄병에 가까운 그런 친구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갔을까요? 또 이로 인해서 그 소대는 그 초소 근무자 그리고 상황실 근무자 해서 그 소대는 얼마나 지금 분위기가 거의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죠.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자, 그런데 군은 당일날 목선이 입항한 당일날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련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날 10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9시에 삼척항 인근 3km에서 5km 지점에 그 배는 정박했습니다. 관련자이지요. 그 말은 쏙 빼고 이 말만 합니다. 당일날만 합니다. 14일 이야기는 빼고 15일 이야기만 합니다. 이거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 병사가 그걸 몰랐을까요? 이 정말 나쁜 놈들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실이 말입니다. 전날, 오늘 지금 보도가 됐는데 전날 11시에 지휘관들에게 일제히 알려졌었습니다. 자, 11시부터 오늘 아침 제가 보도한 이 시점까지, 즉 9시까지 10시간 동안 뭐 했습니까? 10시간 동안 뭘 은폐하고 조작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 장관님에게 화살이 안 갈까? 우리 합참 의장님에게 화살이 안 갈까? 그거를 밤 새도록 궁리하고 조작하는 작업을 하던 차에 난데없이 제가 지금 이거 보도를 하는 바람에 스케줄 꼬인 거죠. 완벽하게 조작이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빨리 증거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왜 이 병사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 나이 60 넘은 군에서 별을 4개나 달고 그 4개도 참모총장 2년, 합참의장 해서 오랫동안 별 4개를 달고 이제 국방부 장관까지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자기 책임이 아니고 병사들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중문책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아파서 배려받고 있는 관심병사였던 이 정일병이 얼마나 더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그런 무책임한
떠넘기기의 결과라고 봅니다. 자, 지난 7월 3일 최종 조사 결과 발표를 할 때 정경두 장관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의 경계작전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경제작전 실패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따라서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은 없었으며 초기 상황을 안이하게 판단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말 나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축소 은폐하려던 정황 없었습니까? 모든 것이 축소 은폐 조작이었죠. 그런데 자,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문책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이 친구는 관련자 아닙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겁나겠습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약한 배려병사인데 내가 내일 복귀하면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한술 더 떠서 같은 날 국무조정실 제1차장이 발표한 원고는 또 이렇습니다. 자기가 적지도 않았겠죠. 국방부 대변인실에서 다 적어놓은 거 자기가 읽기만 했겠죠. C4I를 갖다가 뭐 C4-1이라고 하는 사람이니까. 자,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자, 레이더와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에 포착된 소형 목선을 주의 깊게 식별하지 못했고, 주간 및 야간 감시 성능이 우수한 열상 감시 장비 TOD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것 공백이다. 즉, 병사들이 제대로 능력이 안 돼가지고 그걸 효과적으로 못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국무조정실장은 발표를 하는데 운영하는 그 말단 결국은 병사들이에요. 그 병사들이 제대로 운영을 못해서 실력이 부족해서 능력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국방부 장관은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관련자인 이 정일병은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정경두 장관님이 이 정일병을 사지로 몰아넣은 도덕적 책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접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들 때문에 마음이 평소에도 아픈 약한 정일병이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방금 또 들어온 말에 의하면 오늘 방금 이제 브리핑을 또 하는데 이 해당 소초장, 이 간부들이 이 병사에 대해서, 정일병에 대해서 질책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간부들이 자신들이 문책을 받게 뻔하니까 너희들 똑바로 안 하고 뭐 했어? 이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약하고 이 배려받아야 할 이 병사가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특히나 자기가 근무하던 시간에 이런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은 바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관련자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문책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 소초장들이 이제 병사들을 뽑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따라서 정일병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 모두가 어른들이 저지른 짓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당연히 정경두 장관이죠. 책임져야 됩니다. 제 아이를 군대 제대시킨 부모로서 제 아이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저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경두 장관님도 자식 있으시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게 자식에게 베풀 수 있는 부모의 마지막 배려 아니겠습니까? 자, 군 10시간 동안 뭐 했냐? 자, 상황 발생은 8일날 21시 55분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휘자들에게 상황을 23시, 밤 11시에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인균의 국방TV에 8시 35분에 최초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뭐 더 일찍 정보를 받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방송 준비를 하고 촬영을 하고 그것을 편집을 해서 8시 35분에 업로드, 오픈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국방부 기자실에서 갑자기 기자들이 이제 제 유튜브를 보고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국방부 대변인이 부랴부랴 그때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내용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관련자가 아니다. 그래서 목선 사건과 관계없이 평소 자신의 개인적인 일, 집안일 때문에 한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리핑 내용이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자, 10시간 동안 저는 밝히지 않고, 원래 이런 일이 생기면은 속보 뜨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시간 동안 밝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장관이나 더 윗선이나 여기까지 이 파장이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조작해낼까? 저는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군이 떳떳하다면 지금 당장 그 소초 병사 생활 기록부 있습니다. 그 생활 기록 일지 공개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지금 이미 조작이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수기로 적는 거니까 내놔야 되고, 그리고 분대장이 보는 관찰일지 있습니다. 분대장이 또 매일 적는 관찰일지, 그거 꺼내야 됩니다. 그 목선 사건 이후에 이 병사가 어떻게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상담을 한 것을 다 지금 공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지금 지난 밤 10시간 동안 이미 조작이 들어갔을 수도 있다. 어떤 조작이냐? 딜을 하는 것이죠. 물론 딜을 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군이 잘 쓰는 수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제가 본 적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자기 부대에 있는 관심 배려 병사가 지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고가 발생했어요. 당연히 지휘관의 인사 책임이 있을 수 있겠죠. 자, 너 지휘관 무슨 중령 또는 무슨 중위 무슨 대위, 너 그거 이렇게 고쳐라. 그러면 너에게 갈 책임 경감해 줄게. 이렇게 해서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거 혹시 그렇게 해서 바꿨는지 밝혀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국회의원실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내 주십시오. 나중에 반드시 이 사건 국정조사를 할 텐데 그때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생활기록 일지 조작이 됐는지 모든 것을 다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계기를 누가 제공했는지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이 아까운 한 청춘의 죽음, 정경도 국방부 장관님, 정말 장수라면 책임지십시오. 더 이상 추하게, 정말로 추하게 대한민국 안보 전부 다 말아먹으면서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북한 목선 사건을 은폐, 조작, 지시한 더 윗선, 그리고 그 옆 지휘라인 전부 스스로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의 처벌을 받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면서 데일리 디펜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